네, 이번에는 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꼼꼼하게 확인해보면서 전략 챙겨가 보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그리고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투자 뉴스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7%에서 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금리 인상 국면에서 외국인들은 통신주와 금융주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 25일까지 유가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12조 3,203억 원을 순매도한 가운데 통신 3사와 4대 금융지주사들에 대한 순매수액은 3조 3,457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포스코그룹과 GS그룹, 현대중공업그룹, 신세계그룹 등 대기업들이 향후 5년간 투자 보따리를 풀면서 1,000조 투자 릴레이에 동참합니다. 이 중 800조 원 이상이 국내에 집중되며 올해부터 매년 평균 160조 원가량이 투자됩니다. DLENC가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자사주 매입 규모는 총 290억 원으로 2021년 연결 지배주주 순이익의 5%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이마트도 2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자기 주식 총 100만 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테스나가 1,237억 원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양수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유니슨이 국제중재기관 ICC로부터 SMS그룹의 34억 5,668만 원 규모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수급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외국인의 최근 매도세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됐지만요. 여전히 업종별 차등을 두고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12조 원을 팔았지만은 금융주와 통신주는 담았다라는 소식인데 담은 액수도 꽤 큰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죠. 하면서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통신주 비중을 좀 늘리고 있다. 그리고 금융주 비중을 늘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금리 인상 국면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경기 방어주에 대해서 투자 매력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제 한국거래소를 살펴보니까 올해 1월부터 어제까지 최근까지 이제 통신 3사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량이 약 1조 417억 원 정도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같은 기간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12조 3,203억 정도를 순매도했으니까 매도한가에 비하면 굉장히 큰 금액을 매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신주 같은 경우는 경기에 좀 비교적 덜 민감한 섹터죠. 그리고 이제 배당 수익이 높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가장 최근 기준으로 통신 3사 배당률 한번 따져보니까 SKT 같은 경우는 4.72%,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5.16%, 그리고 LGU 플러스는 4.06% 정도가 나왔고요. 또 다른 금리 인상 수혜주로 불리는 금융주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올해 들어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KB금융,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4대 금융지주사의 외국인들 순매수가 2조 3천억 원 정도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최근에 보면 당분간 이제 대손 비용에 대한 부분도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내용까지 추가로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대손 비용이 오르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동안 워낙 절대적 저평가였죠. 그런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대출금, 원리금 만기 연장 등 정부의 코로나 금융 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손 비용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근데 돌발 변수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은행권에서 최근에 횡령 사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횡령 사건이 얼마나 발생을 했고 회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은행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뭔가 이제 못 믿겠다, 이제 신뢰를 굉장히 좀 주지 못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 투자하실 때는 사실 우리가 이걸 미리 알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 좀 여러분들이 리스키한 부분이니까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 금융주, 배당 수익률이 높은 통신주, 그 안에서도 매력도가 높은 종목을 꼽아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윤여민 팀장님? 예, 참 이제 손이 안 가는 섹터긴 한데 일단은 좀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좀 상당히 좀 조정장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통신주라든지 금융주 관련돼서 좀 배당에 대한 매력, 좀 경기 방어에 대한 매력으로 좀 사람들이 좀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제 통신 쪽에서 보게 된다면 KT가 좀 상당히 좀 추세가 좋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KT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만 1분기에 일회성 이익을 좀 제외하더라도 5천억 이상의 좀 영업 이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아웃퍼폼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올 한 해 연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거의 한 2조까지 올라갈 정도로 상당히 좋은 전망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B2B 쪽에서 클라우드 쪽에 대한 어떤 수요도 분명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최근에 통신 3사 중에서 KT가 그래도 가장 좀 추세가 좀 견고한 어떤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통신주에 대한 부분들 좀 보시고 계신다면 오히려 KT에 대한 어떤 매수 접근이 좀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주 쪽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제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하나금융지주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확실히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 그다음에 이제 높은 배당 매력, 이게 좀 확실히 돋보이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올해 이제 보게 된다고 하면 역대 최고 실적을 다시 재도전하는 어떤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목표가도 좀 상당히 올라가는 어떤 그러한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연결 순이익부터 시작해서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증가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의 합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치를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 순이익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좀 금융지에서 좀 탑픽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자사주 매입 소식도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대림산업이 건설 부문만 따로 떼어서 상장한 DLENC가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뉴스인데요. 지난번에 DLENC 1:1 무상증자를 단행한 바 있고, 이번에는 자사주 매입도 한다는데, 사실 소각까지 해야 찐 주주 환원 정책인 거죠, 대표님? 네, 맞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 말씀 좀 꼭 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DLENC가 어제 이사회를 열고 이제 자사주 매입 결정 공시를 내긴 했습니다. 또한 이마트도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마트 같은 경우도 자사주를 보통주 100만 주를 취득하겠다는 공시가 나왔는데요. 참고로 이에 앞서서 지난 2019년도에 90만 주, 약 한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이마트가 한 적이 있으니까 이 부분 미리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사주 매입과 이제 자사주, 보통 이제 이런 취득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제 주가 안정화 등 주주 가치 제고 정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자사주 매입과 동시에 소각까지 좀 했으면 완벽하게 100% 주주 환원 정책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소각은 안 합니다. 뭐 자사주 매입인데 지금 주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하면은 그냥 저가 매수죠. 네, 앞으로 이런 부분들 조금 소각이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좀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DLENC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규모 모두 290억 원어치 정도 됩니다. 작년 연결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으로 5,764억이니까 한 5% 정도 해당되는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3년간 지배주주 순이익의 10%를 현금 배당하겠다, 주주 환원하고 5%를 자사주 매입에 활용하겠다라는 실현 방안도 제시를 했는데, 어쨌든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은데 마지막 하나 이제 소각까지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어쨌든 주주 환원 정책을 쓰는 이런 기업들 굉장히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 보면은 한 주당 13만 4,296원, 이걸 평단으로 취득가 총액 1,342억 9,568만 원 정도 됩니다. 일단 이번 취득으로 이마트의 자사주 보유 비율이 보니까 한 3.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소각을 하게 되면은 한 3% 소각하게 되면 이것도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소각까지 이루어졌으면 완벽했겠지만, 그렇다 해도 최근 주가 하락에 주주 재고 정책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친환경 시장에서 뜨거운 화두인 탄소 포집 쪽도 신성장으로 키우겠다는 DLENC인데, 주가 측면에서 보면 정말 아쉽거든요. 3월에 고점 찍고 지금 쭉 내려와 있어요. 도대체 어떤 부분이 해소가 돼야지 DLENC 주가 시원하게 올라와 줄 수 있을지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두 종목 다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가 매수에 좀 경향이 좀 강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사실 두 종목 다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이 좀 미스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장을 보게 된다고 하면 실적에 상당히 좀 민감하죠. 숫자에 좀 상당히 민감한 상황인데, 특히 이제 DLENC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실적이 좀 급감을 하면서 지금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좀 밑도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 1,200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지금 37% 지금 하회하는 어떤 시장 예상치보다도 좀 못한 어떤 좀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 부진 원인 같은 경우는 자회사 DL건설에 대한 영업이익이 좀 많이 줄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지금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주가 부양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시급해 보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DLENC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두 가지 좀 모멘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주 관련된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3월에 러시아 대형 플랜트 수주가 좀 지연됐다는 점이 좀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하반기에 사우디, 카타르, 이제 피디 연계의 EPC 수주 같은 이런 좀 수주권으로 인해서 지금 수주에 대한 연간 목표를 좀
좀 달성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또 1분기에 주택 분양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살짝 좀 지연된 부분들 좀 3천 세대 좀 그친 것만큼 2분기부터는 만 세대 이상의 좀 분양 계획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수주에 대한 부분과 분양에 대한 어떤 이러한 부분에서 확실히 좀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다만 지금 회사에서 어쨌든 이제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반등에 대한 요지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2분기에 대한 실적 가시성 이런 걸 좀 계속 꾸준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으로는 반도체 장비 업체죠. 테스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억 원을 들여서 앞으로 매출을 올려줄 수 있는 테스트 장비를 취득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그럼 지금보다 높은 영업이익률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굉장히 좋은 시도였던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오늘부터 상호가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전에 테스나였죠. 죄송합니다. 테스나였는데 이제 두산 테스나로 변경이 됩니다. 지난 4월 27일이었죠. 이제 두산 인베스트먼트가 테스나 지분 38.7%를 4,600원에 인수를 하면서 오늘 일자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고요.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1,237억 원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양수 결정했다라는 그런 공시를 냈습니다.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매출 및 수익 증대를 위해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 테스트 장비를 취득했다라는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오늘 이게 이슈가 된 것 같은데 일단 입고 시기를 보니까 올해 이제 9월입니다.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이제 사이에 진행될 예정이다라는 그런 공시를 냈고요. 일단 발표된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지난 5월 16일 날 발표가 됐고 매출액은 604억 4,200만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49억 5,300만 원 발표가 됐는데 YOY 보니까 매출액은 37.4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50.93%, 영업이익률이 24.73%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높은 이익 성장 이익률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매출 같은 경우는 웨이퍼 테스트 쪽에서 92%, 패키지 테스트에서 7% 정도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이에 따라서 종류도 다양해서 제품별로 테스트 공정도 달라가지고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가격이 좀 높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삼성의 애플리케이션이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엑시녹스 그리고 이미지 센서 테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이 부분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테스나를 인수한 거는 두산그룹의 신사업 포트폴리오를 늘리겠다는 차원인데 사실 두산그룹 지금까지는 한 번도 반도체 사업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부분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테스나의 경쟁 부분인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과연 이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앞으로 나갈지 참 궁금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과연 중장기로 이어질 이 경쟁에서 이제 보통 OAST죠. 그 반도체 후공정 외주업체 경쟁에서 어떻게 우위를 보일지 앞으로 좀 관건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윤여민 팀장께는 워낙 또 반도체 IT 전도사로 알려졌으니까 반도체 전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워낙 이번 주는 반도체 노이즈가 심했습니다. 중국, 미국 쪽에서 오더컷 루머도 나왔고 어제는 SK하이닉스가 낸드 점유율 밀렸다는 뉴스에도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반도체 조정 시 매수 관점입니까? 반등 시 비중 축소 관점입니까? 저는 이제 이 두산 테스나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좀 바닥에 지지되는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최근에 같은 경우는 좀 수급에 대한 영향도 좀 상당히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사명이 이제 두산 테스나로 좀 바뀌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최근에 한 43,000원, 45,000원대 약간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에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인 연기금의 좀 매도세가 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주봉상 봤을 때 4만 원에 대한 부분들 이게 좀 매물대 하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확실히 좀 견디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충분히 좀 체크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충분히 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은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뭐 지금 당장 좀 들어가시기보다는 확실히 좀 저점에 대한 부분들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좀 확실히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 좀 반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대형주들을 좀 바로미터로 해서 좀 어떤 반도체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게 먼저 우선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친환경 관련 태양광 관련주 날이었는데요. 국내 1위 풍력 발전 시스템 기업이죠. 유니슨 관련해서 배상 판결 뉴스가 나왔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주가는 하락을 했는데 뉴스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중요한 포인트는 이 이슈가 이번에 최근에 나온 이슈인가라는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일단 유니슨이 어저께 국제 중재기관이죠. ICC로부터 SMS 그룹에 34억 정도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올라가다 보면은 처음 얘기가 나온 게 2019년도 1월 9일인데 당시에 이제 계약 해지 손해배상금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게
결론이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이 새로 나온 이슈가 아니고 3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이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이거 나오고 나서 당일 주가가 좀 밀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어제 종가 기준으로 코스닥 시장 내에서 공매도 거래량 순위가 3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혹시 기존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신규로 매수가 생각 있으신 분들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매도 수량은 15만 4,447주 정도 나오니까 이 부분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9월 달 최고가인 7,910원을 기록을 했고 주가는 거의 2년째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부채 비율 250%, 유보 비율 27%, 이게 바뀌어도 뭐할 판국인데 재무 상태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은 또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네, 저는 그냥 종목 교체 의견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사실 저 풍력주 상당히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신재생에너지 쪽에 상당히 좀 많은 좀 매수가 좀 들어왔고 태양광이어서 좀 풍력도 분명히 갈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좀 말씀드리는 두 종목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시아, 좀 미국 쪽으로는 삼강 M&T 그리고 유럽항으로는 CS 윈드 이 두 종목에 대한 탑픽만 계속 좀 체크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유니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테마스럽게 좀 매매를 하시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전략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략 한마디 한번 김선영 대표님부터 출발할까요? 네, 제가 좋아하는 두 개 업종 중에 오늘 하나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철강주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님의 전략은요? 사실 이제 호재와 악재가 좀 상당히 충돌하는 시장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2,600선에 대한 지지 여부 반드시 좀 체크하시게 좀 부탁드린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국내 투자 뉴스 전략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